안녕하세요. 카더 다이제스트입니다. 저는 진행자 카더가든이고요. 이번 회차에서는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서부 프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할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꽃댄서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 동부에서 제가 필라델피아 3위로 올랐는데 오늘은 더 신박한 순위, 좀 깜짝 놀랄 만한 순위를 들고 왔습니다. 불꽃댄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바님도 오셨습니다. 네, 스페이스바입니다. 먼저 빠르게 그러면 불꽃댄서님부터 플레이오프 직행팀으로 어떤 팀들을 예상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프리뷰 기준은 저번 회차랑 동일하게 젊고 역동적인 로스터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로스터 뎁스가 좋은가, 그리고 확실한 클러치 무기 혹은 감독의 변수 창출로 클러치 옵션을 가져갈 수 있는 팀인가, 로스터 밸런스가 좋은가, 로스터 연속성이 좋은가, 요 5가지 기준으로 매겼고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서 요 5가지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순위들하고 많이 다를 거예요. 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서부는 이 기준점에서 보면 일반적인 순위가 영향을 크게 바뀔 만한 팀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런 기준을 가져가냐면 지난 시즌에 해관에서 순위 높았던 필라델피아랑 선즈가 나이로 1위, 2위였어요. 네. 근데 이 팀들 시즌 끝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망했죠. 네. 그러면서 필라델피아는 선언을 했죠. 젊고 역동적인 로스터를 가져가는 게 맞았다. 네. 하고 팀을 완전히 뜯어고쳤고, 선즈도 실패 인정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듀란트, 브래들리 빌 이런 선수들 보냈어요. 그렇다는 건 결국에는 젊고 역동적인 로스터는 이제는 필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기준을 삼기 위해서 사실 제가 사이트 2개를 좀 적극 참고를 했는데, 그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NBAAge.com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네. 그리고 흡스스탯.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스킬 3편에 사실 다루려고 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NBAAge.com은 이 나이, 팀의 나이, 그리고 평균 시간별 가중치에 따른 팀의 나이,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백코트, 윙, 그리고 센터 이런 것들을 나눠서 나이를 또 제공을 해줘요. 네. 그리고 시즌별로 달달 끊어서 이제 실황의 나이 변화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나이 로스터를 보기에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걸 참고하고, 로스터 뎁스 밸런스 이런 것들은 흡스스탯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각 백코트, 그리고 벤치, 스타터 이런 기준을 나눠서 마진이라든지 디퍼런스 스탯 같은 다양한 스탯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로스터 밸런스가 얼마나 좋고 뎁스가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요 2가지 사이트를 참고를 해서 이 순위를 매겼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걸 굳이 왜 얘기를 드리느냐면 스탯 3편으로 제가 요거를 한 번 더 오프시즌 끝나기 전에 다뤄보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요거를 함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 순위는 일단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 1위는 너무 당연해 보이고요. 네. 2위로 놀라지 마십시오. LA 레이커스를 놨고요. 3위로 이제 3위로 덴버 너게츠를 놨고요. 그리고 4위로 미네소타 팀버울브스, 5위로 이제 휴스턴 로켓츠, 그리고 6위로 댈러스 매버릭스, 이렇게 직행팀 6팀을 뽑아봤습니다. 일단 예상대로 휴스턴은 있네요. 네, 휴스턴을 직행에서 떨어뜨리기는 아무리 그래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은 스바님도 한번 6팀 한번 일단 나열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도 뭐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오클은 1시드 그룹에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덴버 같고요. 그 뒤에가 랄, 골스, 미네소타가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싶고, 네. 그 뒤에는 이제 댈러스, 휴스턴, 일단 그렇게 보고 멤피스가 부상 상황에 따라서 치고 들어올 수도 있다. 샌안토니오는 변수에 따라서 둔다. 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순위를 각자 기준대로 선정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순위가 나왔는지 이유도 좀 들어봐야겠죠. 말씀해주신 팀들 중에서 특별히 주목하는 팀들 있으실지 불꽃대소님 먼저. 사실 요 포인트에서 레이커스를 원래는 안 다뤄야 되는데 2위를 놨으니까 간단하게는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네. 저는 젊고 역동적인 로스터에 레이커스 들어간다 봅니다. 이게 사람들이 좀 제가 볼 땐 편견이 좀 있다고 보는 게, 르브론이 40세예요. 그러니까 전체 나이로 보면은 나이가 뻥 뛰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르브론을 빼고 이 팀의 나이를 보면요. 굉장히 젊어요. 맞습니다. 33세 클레버 하나를 빼면 그 다음이 31세고 그 밑은 다 20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3명의 나이 든 선수를 빼고 나면 다 젊은 선수들. 근데 르브론은 사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나이가 든 게 티가 나는 선수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팀의 나이 보정이 좀 필요하다 보고 그래서 르브론을 제외하고 나이를 매겨봤을 때는 평균이 26세 전후가 되면서 굉장히 점수가 높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둬서 그리고 저 루카 돈치치 얘기 요만큼만 하면 네네네. 이번 유로바스켓을 보는데 와 34.7득점 평균 기록을 했어요. 근데 루카가 원래 국제대회에서 잘했지만 평균 30점 이상을 기록한 적은 잘 없어요. 피바룰 영향도 좀 있지 않나요? 네, 그런데 그 피바룰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이번에 34.7득점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번에 오프 시즌 잘 준비했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유로바스켓을 보니까 아 이게 진짜구나. 정말 너무 기대가 되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에이튼이 저는 또 루카랑 맺어질 때 달라질 수 있다고 봐서 네. 이 팀을 2위까지 올리게 됐고요. 사실 진짜로 좀 얘기하고 싶은 팀은 덴버예요. 네. 모두가 덴버 2위로 뽑을 거예요. 예, 로켓츠가 맞아. 벤블리 다치는 순간 네. 모두가 2위로 뽑을 건데 저는 3위로 놨고요. 덴버를 제가 그러고 3위로 뽑았는데 네. 모두가 덴버를 2위로 꼽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3위로 놨어요. 사실 저도 2위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팀을 3위로 놓은 이유는 이 팀이 지난 시즌에 성공을 한 요인과 실제 올해 영입하면서 바뀐 것들이 조금은 이 궤를 다르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영입을 잘했다는 얘기들이 많죠. 브루스 브라운, 캠 존슨, 발렌슈나스, 팀 하더웨이 주니어 영입하고 마포주 같은 선수가 빠졌는데 네. 지난 시즌에 이 팀의 성공의 요인은 변수 창출을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네. 썬더를 벼랑 끝까지 몰아붙였는데 그 전 시즌에 요키치가 미네소타의 샌드위치 수비에 굉장히 고전을 하면서 엘보우에서 터치조차 못하고 외곽으로 밀려났는데 3점이 안 들어가면서 무너졌고 그래서 3점을 진짜 갈고 닦아서 나와서 지난 시즌에는 정말 플로까지 3점이 완벽하게 들어갔죠. 네. 그런 상황에서 웨스트브룩이 속공을 이 팀의 변수로서 넣어주고 실제로 이 팀이 지난 시즌에 유일하게 속공 득점이 20점 이상인가 나오면서 이 팀이 1위예요. 속공이. 근데 이 팀이 지금 웨스트브룩을 포기하면서 속공농구를 버렸는데 웨스트브룩을 버렸어도 속공농구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델만 감독이 선언을 했어요. 우리는 지공농구를 가겠다. 트렌드를 역행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은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 시즌에 성공했던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 중요한 변수를 포기를 하고 안정을 택하고 지공을 팀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정말 괜찮을 수 있을까? 그러고 브루스 브라운 영입을 다시 한 걸 사람들이 호평을 하는데 저는 이 팀에 필요한 건 POA 수비수라고 봐요. 네. 이 팀의 수비는 수비 전술은 앳더 레벨 뭐 혹은 플랫 엣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비수가 완전히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이 압박을 주는 게 아니라 살짝 센터가 드랍과 이 블리츠 그 해치 사이에 중간쯤에 위치하는 컨테인이라는 수비를 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요키치가 손이 굉장히 빠른데 발은 느리기 때문에 완전히 나가는 것보다는 이 어중간한 위치에서 손질 수비를 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근데 이 수비가 성공을 하려면 POA 수비수가 항상 앞에서 이 시간을 벌어주면서 몸빵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가장 잘했던 선수가 KCP인데 네. 지난 시즌에도 KCP의 공백은 분명히 드러났어요. 네. 근데 굳이 브루스 브라운을 영입을 했다는 게 저는 좀 아쉬운 포인트인 거예요. 네. 오히려 브루스 브라운은 지금 있는 애들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POA 수비수, 뭐 크리스 던 같은 유형의 선수를 좀 데려왔었어야 되지 않나. 그랬으면 요키치의 수비가 확실하게 단점이 커버가 되면서 잘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공을 간다는 건 요키치의 수비 단점이 더 드러날 확률이 높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브루스 브라운을 영입한 게 과연 장점이기만 할까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팀을 3위로 놨어요. 의구심이 있는데 3위라는 게 대단한 거기는 한데 그렇죠. 예, 3위로 그래서 놓게 됐습니다. 일단 덴버는 요 정도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휴스턴 로켓츠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 팀이 벤블릿이 지난 시즌에 너무 영향이 컸어요. EPM을 보면은 얘가 공격에서 플러스 1.1, 수비에서 플러스 1.8인데 그러니까 플러스 2.9를 덜어내고 이제
시즌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팀에서 실질적으로 1번 할 수 있는 애가 얘밖에 없고 그렇죠. 얘가 빠졌을 때 1번으로 지금 대체로 가는 게 셰퍼드인데 셰퍼드 2번이에요. 그렇죠. 얘 셰퍼드는 1번 리딩 가드 스타일이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로스터 밸런스가 완전히 깨졌다. 이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듀란트 영입했고 카펠라에 도리안 피니스미스, 조시 오콕이 이런 선수들 영입했는데 직행도 못한다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해서 아무리 낮춰도 5위 밑으로 좀 떨어뜨리긴 어렵다고 생각해서 5위로 놨습니다. 네. 뭔가 근데 모양새가 명확하게 갖춰져 있는 공격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네네. 핸들러의 부재는 엄청나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바님께서는 좀 어떤 팀을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저는 휴스턴에 좀 덧붙이고 싶은데 그 우도카 감독이 보스턴에 있을 때 굉장히 수비를 주목을 받았고 그렇죠. 그때 이제 스마트가 디포이를 받았었잖아요. 네. 그때 스마트 역할을 저는 벤블리트하고 딜런 브룩스가 작년에 나눠서 했다 생각해요. 그 대인 수비수로서의 그런 불독 같은 역할은 브룩스가 주로 했고 네. 이제 지휘하는 그 지휘관 역할은 이제 커맨더 역할을 이제 벤블리트 해서 둘 다 그 역할에서 호평을 받았죠. 근데 브룩스도 트레이드로 빠지고 지금 둘 다 빠진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네. 그런 부분의 여파가 아무래도 조금은 드러나지 않을까 싶고 사실 벤블릿 빠진 게 조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려가 되죠. 네. 또 제일 큰 게 아무래도 벤블릿의 공격인데 듀란트가 슛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게 듀란트가 있으면 스페이싱이 좋다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근데 네. 이미지보다 사실은 안쪽에서 공을 잡는 비중이 조금 높은 선수잖아요. 그쵸. 아예 듀란트 보고 3점 만수하라 이렇게 세뇌시킬 게 아니면 네. 근데 이미 안쪽에서는 생군이 공을 많이 만지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벤블릿이 빠지면 이제 셰퍼드를 1번으로 놓는 건 너무 도박이라 생각하고 너무 검증된 게 없어서 그러면 이제 고려해볼 게 이게 아멘 탐슨이 1번 이런 거 같은데 이게 탐슨이 1번으로 가고 안쪽에서 듀란트 생군이 나 공 잡으려 하면 지옥이 펼쳐지거든요. 공 들어가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거 60년대에서 이런 스페이스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아멘 1번 할 거면 그 예전에 잘 되던 그 자바리 5번 해서 아예 스몰 라이너로 네. 해서 나머지 그냥 쫙 빠지고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러면 팀의 주축하고는 좀 불협화음이 아무래도 일어나서 생군도 좀 밀어줘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확실하게 본인이 갖고 있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를 그렇죠. 또 배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주축 간의 이 합이 벤블릿이 빠지면서 이상하게 원래도 이 좀 우려가 있었는데 네. 벤블릿 빠지니까 그게 완전히 어그러지는 좀 느낌이 있어서 그래도 이 수비 체급만으로도 일정 순위 이상은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죠. 원래 우려했던 그 공격 문제가 좀 더 심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공격에서의 어떤 매끄러운 진행이 조금 그렇죠. 문제가 생겼네요. 이게 그러게요.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생군, 듀란트 이렇게 하프코트에서 정리를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할지. 그러면 흥미로운 의견 일단 주셨고 두 분 다 썬더 리핏은 가능할 거로 보십니까? 저는 썬더 리핏을 굉장히 강하게 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일단 이 팀은 여전히 나이로 2위예요. 네. 정말 젊어요. 그리고 리빌딩 팀 다 빼고 나면은 나이로는 압도적이에요. 음. 그런 코어를 확실하게 유지를 하면서 이 팀이 1라운드 픽을 지금 10장 이상을 여전히 가지고 가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거죠. 이 팀은 그러니까 아담 실버랑 프레스티가 저는 머리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아담 실버가 이런 또 숙제를 던져주면 프레스티는 나는 요렇게 받아줄게.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지난 시즌에 사치세를 안 내고 우승을 하더니 네. 이번 시즌에는 1라운드 픽 가지고 장난질을 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팀은 코어를 젊은 선수들로 가져갔는데 언제든지 1라운드 픽으로 자기들의 니즈에 맞춰서 영입이나 트레이드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높게 보고 그렇죠. 보통 리핏 팀들이 나오기 어려운 거를 그 보통 우리가 피로도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팀은 그 피로도가 생길 때쯤 트레이드로 변화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고 거기에다가 나이만으로도 충분히 피로도가 덜 느껴질 것이다. 저는 이 어허. 두 가지를 굉장히 높게 봐서 리핏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픽을 많이 던져주면서 스타급 선수들을 데려오는 일종의 유행이었던 그런 선수 영입 방식에서 가장 혜택을 해안이 있었던 건지 해안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예. 그 혜택을 본인들의 전력을 유지하면서 우승까지 시켜놓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자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로스터 연속성도 있고 이미. 네,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피로도가 쌓였을 때 그걸 또 변화를 줄 수 있는 능력까지 이미 갖고 있다는 게 조금 무섭네요, 사실. 이제 리핏을 그래서 강하게 밀고 있어요. 네. 스바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결국 지금 리핏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부상 이슈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진짜 봐야 알 것 같아요. 결국엔 주축한테 쌓이는 그 피로도 때문에 한 팀씩 무너지면서 어쨌든 오클은 작년엔 그 부분을 이겨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파이널까지 간 그 상태에서 1년 더 그거를 재현할 수 있는지는 일단 봐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좀 부상이 최대한 없기를 바라면서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나 또 부상의 어떤 중요도 한 번 더 짚어주셨고, 제가 또 레이커스 자료를 좀 준비를 해주셔서 요거를 제가 발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돈치치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도 레이커스 많이들 좋아하시니까요. 일단은 가장 기대되는 요소를 좀 꼽아주셨던 게 연장 계약을 맺은 돈치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로바스켓에서 굉장히 가벼운 몸놀림이라고 적으셨네요. 실제 좀 가벼워졌고 얼굴이 좀 샤프해졌죠. 네. 네. 차기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아주 높여줬고, 영입된 선수 한번 살펴보면 에이튼, 마커스 스마트, 그리고 요 두 선수 영입에 돈치치가 좀 관여를, 예, 저는 직접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네, 네. 스마트 에이전트가 이제 돈치치한테 연락이 왔다라는 얘기를 스마트한테 전달했고, 네. 또 거기서 또 이들의 마음을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빅맨 에이튼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좀 돈치치의 혜택을 좀 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어떠한 빅맨이든 간에 루카 돈치치랑 함께 있으면 어느 정도 기존의 본인한테 생기지 않았던 공간과 어떤 여유가 생길 거라고 저는 봐서, 네. 뭐 크게 뭐 에이튼에 대해서는 평가가 그렇게 다들 좋지는 않잖아요. 네. 뭐 이 선수 특유의 뭐 약간 헛슬도 없고, 근데 뭐 돈치치 옆에 있으면 빅맨이 자연스럽게 조금 뭔가 그냥 왜 게임에서 추가 능력치 생기듯이 그렇죠. 그런 좀 네. 좋은 일이 생기면서 선수 자체가 기분이 좋아지면 능력적으로도 조금 향상이 될 거라고 보고, 돈치치 같은 이제 피켄롤 볼 핸들러를 메인으로 하는 이제 스페인 피켄롤에서 움직이는 동선, 골 및 대쉬나 롤링을 짧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 선수 이제 에이튼 장기인 숏 미드 점퍼, 네. 요거와 엘리웁을 좀 살려주면 부활할 수 있다고도 또 보시고, 또 수비에서는 레딕이 선보인 로밍 디펜스, 빅맨한테 단순한 역할만 이제 부여하게 하는 요 방식이 에이튼한테 잘 맞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봐주고 계시고, 에이튼은 거리 조절을 못하는 게 큰 약점. 아니 프로 선수인데 거리 조절을 네, 못하는 거리 게, 조절을 아주 못하죠. 네. 나이가 네. 심각하게 또 많은 건 아니니까요. 네. 관전 포인트 짚어주신 거는 이제 르브론 돈치치 듀오. 이게 다시 봐도 이게 르브론 돈치치 듀오라는 걸 쓰는 게 좀 좋네요. 이 파괴력을 앞세워서 1월 중순 이후 8연승 포와 20승 4패를 기록할 정도로 인상적인 경기력을 일단 보여줬었고, 그 결과 작년에는 50승을 달성하면서 3위로 시즌 마감했지만 미네소타에게 이제 덜미를 잡혔고, 하지만 여전히 르브론이 좀 건재하고요. 돈치치가 절치부심한 상황에서 팀과 궁합이 좋을 거라 기대되는 에이튼 스마트가 얼마나 좋은 활약을 보여줄지가 좀 궁금하고요. 오프시즌에서는 2-6-27을 오프시즌을 좀 예상해 주신 거를 좀 살펴보면, 키스 스미스는 모든 비보장 급여 정리 시 53일에 캡스페이스 여유가 생길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돈치치 중심의 리툴링의 신호탄이 2-6-27 오프시즌이 될 것인지 요거를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는 근데 대형 FA가 많지 않을 오프시즌으로 예상을 좀 네, 하십니까? 네. 네. 이게 2627은 지금 쿤보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오프 시즌인데, 네네네. 정말 쿤보가 나온다면 쿤보를 노릴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이 있는 팀 중 하나가 레이커스일 거라고 보는 건, 결국 쿤보는 그 만약에 미러키를 떠난다면 유로스타와 뛰고 싶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돈치치만한 선수가 없기는 하죠. 예, 그래서 그런 조합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쿤보가 떠난다는 가정에서 그럴 거라고 보지만, 아까 제가 저번 회차에 얘기한 대로 만약 정말 미러키 벅스가 7위를 한다 이러면 쿤보가 남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기는 해요. 예. 순위에는 이제 없었지만은 뭔가 구독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팀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팀들이 골든 스테이트나 샌안토니오 또 클리퍼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의견을 여쭤봐도 될까요? 골든 스테이트를 제가 사실 프린권으로 조금 낮춰서 봤는데 네. 사실 지난 시즌 하반기에 보여준 경기력만 보면 이 팀은 프린권에 놓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아까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젊고 역동적인 로스터. 가장 반하는 팀이거든요. 이 팀이 플레이오프 컨텐더 중에 유일하게 빅3가 35세를 다 넘는 팀이에요. 아이고. 그렇다 보니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서는 이 팀을 프린권이 아니라 직행권으로 놓는 게 사실 좀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기준에 맞춰서 낮춘 경우고요. 네. 거기에다가 하필이면 또 영입한 선수도 아로포드가 메인이고 예, 멜튼 다시 잡았고 게리 페이튼 2세 뭐 거기에다 세스 컬이 지금 협상하고 있다가 다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 젊고 역동적이라는 로스터와는 정말 극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렇죠. 이 팀이 이번 시즌 성공할 수 있을지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팀이에요. 성공한다면 트렌드를 역행하고도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또 재미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클리퍼스는 카와이 이슈가 터지는 순간 팀 케미가 박살났다고 봐서 이 로스터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나이 하면 클리퍼스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너무 많은데 이번 시즌에 영입한 선수들도 하나같이 나이가 많아요. 브래들리 빌, 브룩 예. 로페즈. 네,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지난 시즌에 딱 필라델피아나 선즈 보는 느낌이에요. 주축 코어를 잘 잡았고 좋은 성적을 낸 상태에서 더 잘해보려고 베테랑들을 막 영입해서 네네네. 밀어 넣었다가 완전 망했던 두 팀의 행보를 이번 시즌 클리퍼스가 똑같이 가져가요. 근데 나이 많은 선수를 영입할 때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안정적이고 자기 롤이 잘 잡힌 기존 팀에서는 이 선수들이 기존 좋은 기량을 보이다가 이적한 후에 기량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브룩 로페즈나 이런 선수들이 안 그런다는 보장이 있느냐? 저는 그렇죠. 그게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 카와이 슈까지 터진 순간 클리퍼스 성적을 높게 보긴 좀 어렵다. 저는 그래서 이 프린권 밑으로 내려서 봤고요.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는 나중에 스바님이 아마 더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겠지만 한 가지 포인트만 봐도 성적을 높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캐슬이 이미 팍스가 오고 세크라멘토, 샌안토니오. 샌안토니오. 예. 예. 아니 이미 팍스가 오고 캐슬이 벤치로 밀려서 식스맨 역할을 했던 팀이에요. 네네. 근데 하퍼를 뽑고 지금 캐슬이 주전으로 갈 것 같잖아요. 네. 그러면 하퍼가 식스맨이 돼요. 근데 네. 이 세 명의 백코트와 웬바냐마 조합. 웬바냐마가 이미 3점을 던지고 있는 이 조합에서 그럼 이 선수들이 안으로 들어가고 웬바냐마가 나오는 구조인데 이게 크리스 폴 같은 확실한 리딩 가드가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제대로 돌아갈지 그리고 그걸 돌아가는 거를 새로운 존슨 감독이 잘 조율을 해줄 수 있을까 의구심이 좀 있어요. 아무리 웬바냐마가 좋은 선수여도 그렇죠. 아직 웬바냐마는 세기가 좀 약하고 그래서 저는 샌안토니오를 조금은 아직까지 프린권 정도로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바님께서는 어떤 의견 좀 가지고 계실까요? 뭐 비슷하긴 한데요. 결국에는 이 재능을 제쳐놓고 선 주축 간의 합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팍스 웬바냐면 달리는 농구를 이제 잡아놓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나머지들이 문제인데 사실 그 둘은 뭐 훌륭하죠. 근데 그 지원 사격을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이 팀이 기대를 걸게 이제 캐슬이나 아니면 소헨 그리고 올해 뽑은 딜런 하퍼 뭐 이렇게일 텐데 사실 다 3점이 약한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 3점이 비약적인 발전이 없으면 살짝 겹치는 우려가 있고 작년에도 사실 같이 뛰었을 때 합이 조금 우려가 좀 있었어요 다. 네. 특히 제일 심했던 게 이제 팍스랑 소헨이랑 캐슬이 세 명이 동시에 나오면 이게 지옥이 펼쳐졌거든요 보니까. 이거 혼자 마이너스 18이 찍혀요 넷 레이팅이. 그러니까 심한데요.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어쨌든 소헨하고 캐슬이 둘이 동시에 뛰면 둘이 겹치면서 이제 둘 중 하나가 할 게 없어져요. 그리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팍스까지 오면 이제 공격도 삐걱거리는데 갑자기 수비가 약해지면서 총체적으로 이제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쪽 교통 정리가 어떻게든 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작년에 어쨌든 캐슬을 벤치로 보내서 어쨌든 최대한 소인하고 떨어뜨려 놓는 게 조금 괜찮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딜런 하퍼까지 오니까 얘를 또 누구랑 맞춰야 되지? 캐슬하고 만약 하퍼가 또 합이 잘 안 맞으면 또 문제가 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건 세난의 재능에 대한 의심보다는 조금 나머지 이 선수들 간의 합이 조금 이제 맞춰봐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런 시행착오를 좀 어떻게 해결할지를 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의구심에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단연간 이제 제레미 소헨을 보면서 이 친구를 도대체 왜 자꾸 데려가는지를 조금 이해를 못했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카더 다이제스트에서 이제 얘기하기도 했었던 카터 브라이언트의 어떤 조련, 네 포커스를 조금 저는 맞추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브라이언트가 3점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조합상으로는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또 그런 요소들이 이제 큰 틀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은 이제 한 시즌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팀에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제레미 소헨의 위치를 빨리 이제 카터 브라이언트가 대체를 하는 그런 순간이 오면 좀 팀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스바님은 호포드 워리어스 갔는데 어떻게 보세요? 워리어스 얘기 좀 해주세요. 호포드. 저는 호포드 필라 때도 그랬는데 나갔을 때 잘할지는 아니 근데 골스는 잘 맞아요. 필라랑은 살짝 필라도 시몬스랑은 잘 맞았죠. 네, 시몬스랑은 엄청 잘 네. 받았어요. 둘끼리만 좋고 엠비드만. 엠비드가 안 맞았죠. 근데 합은 정말 잘 맞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버틀러 아니 커리어 버틀러 디그린 호포드면 몇 년 전이면 정말 셌을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노인정 정모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에너지 레벨에서 좀 문제가 있고 그 호포드는 또 그게 있어요. 보스턴에서 그 정말 극한으로 관리를 했던 케이스거든요. 백투백 절대 안 뛰게 하고 몸빵 수비도 어지간하면 안 시키고 그러니까 사실 우승 시즌 프로까지 조금 쌩쌩하게 오히려 포리징키스 나가는데 계속 호포드 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관리를 신경을 많이 써서 해줬는데 골스에 가서 사실 골스가 정통 센터라 할 만한 선수가 지금 없지 않나요? 루니가 나갔기 그렇죠. 때문에 한계가 좀 있죠. 호포드 아니면 포스트인데 이게 호포드 대신 포스트가 몸빵을 한다 이것도 좋은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럼 또 디그린이 조금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네. 또 디그린도 나이가 있고 해서 모르겠어요. 만약 호포드를 관리를 못 해주고 조금 부하가 쌓이게 되면 경기력으로 조금 티가 날 것 같거든요. 그럴 만한 이제 나이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관리를 조금 빡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뭐 조던 풀이 자기가 뭐 제대로 된 스크린을 받지 못하다가 루니를 다시 만나서 뭐 신나가지고 인터뷰하던데 워싱턴에 대한 저격이다. 사르의 스크린 더는 못 보겠다. 하여튼 얘기는 서부 얘기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